폭탄 주제에 똑똑해졌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재밌는 에피소드를 또 하나 풀겠습니다. 사실 100kg가 아니었어요. 웨이포인트, 즉 경로점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처갓집 설정하고 우리 집 설정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놀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더 많이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K 방산. 세계가 주목하는 자랑스러운 K 웨폰을 파헤치는 시간. 리얼 웨폰 K. 오늘의 주제 바로 한국형 GPS 유도 폭탄 KGGB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프로그램의 큰 힘이 됩니다. 일단 GPS INS 통합 항법 방식의 유도 방식. 이 통합 항법 방식은 각 체계의 장점을 결합해서 정확한 항법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인데요. 주야간 날씨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고 심지어 GPS 교란이 될 때도 무시 못할 정확도로 표적을 맞출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GPS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통합 항법 유도 방식에 기반한 비행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서큘러 모드, 또 하나는 웨이포인트 모드죠. 서큘러 모드는 정면으로 날아가다가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게 하는 기능. 그리고 웨이포인트 모드는 적 기지나 대공포가 있을 경우 그것을 회피하도록 웨이포인트, 즉 경로점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내비게이션 할 때도 그 경유 설정해서 하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고도화한 거죠. 처갓집 설정하고 우리 집 설정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놀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플래퍼론 형태의 날개 덕분이라고 합니다. 플래퍼너로 이 플랩이라고 고양력 장치가 있거든요. 예. 날개 이제 비행기 보시면 내릴 때 랜딩할 때 양력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플랩이고요. 에일러런은 항공기를 조종할 때 쓰는 에일러런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친 용어를 플래퍼론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플랩과 에일러런을 합친 걸로 봤을 때 기동력은 크게 많지 않다. 왜냐면 플랩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대신 조종 가능하고 양력을 크게 해서 멀리 가게 하려는 의도가 명칭에서 보이는 거죠. 예. 즉 비행 방향, 양력 비행 방향을 제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여간 이 플래퍼론은 산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에 최적화된 선회 공격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 선회 공격 능력은 JDAM에는 없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명령 통신 장치 기술일 PDU가 있는데 파일럿 디스플레이 유닛이라고 쓰여 있네요. 좀 전에 말한 JDAM과의 가장 큰 차이로 전투기에 뭐 이걸 달기 위해서 뭐 개조를 하고 통합하고 이런 골치 아픈 게 없이 단말기를 조종사가 휴대하기만 하면은 나머지는 다양한 항공기에 장착할 수 있게 만든 이런 기술입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표적 진입각 조정 기술이 있는데 갱도 진지의 입구나 사면에 따라서 각도를 20도부터 75도까지 설정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이, 그리고 또 바람 추정 알고리즘이 있네요. 그게 뭐예요? 이 KGB는 추력 없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만으로 투하하고 날아가는 한마디로 글라이더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바깥 환경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실제로 공중에 올라가면 바람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바람에 날려서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투하된 후에 바람이나 기타 외기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항공기 같은 경우는 각종 센서가 있기 때문에 알게 할 수 있지만 KGGB 같은 경우는 자신의 자세와 위치만 가지고서 어느 정도 바깥이 이렇구나라고 알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한마디로 폭탄 주제에 똑똑해졌다.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바람이 분다 이게 뭐 바람 10나트? 뭐 4km/s?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도 10,000피트, 30,000피트 올라가면 바람이 150나트가 어이쿠. 그러면 네. 항공기가 450나트로 갈 때 150나트가 분다는 건 나의 속도는 300나트밖에 못 갑니다. 그만큼 속도가 없다는 건 아까 에너지를 얘기하셨는데 속도가 없으면 멀리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고도가 있어도 가야 되는데 바람이 불어서 못 가는 거를 미리 판단하는 그럼 나는 어디까지 가야 될까? 이런 알고리즘을 바람이나 온도를 가지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사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알고리즘. 저 같으면 저런 거 계산 못 할 것 같은데 저보다 안 내요, 폭탄이. 파이 3.14 정도는 되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폭탄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많기만 하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종말 단계에서 표적에 맞춰서 들어갈 때 너무 에너지가 많은 경우에는
표적을 찾아가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많아도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그렇죠. 때문에 이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도록 고도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고도 처리 기술도 있다고 하네요. 아까 제이담은 날개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에너지가 과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대로 떨어지는데 날개를 아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날개가 떨어지면서 속도가 늘어나면 날개 위에서 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양력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궤도를 따라서 가지 않고 양력이 발산하기 때문에 더 위로 가고 싶은 그건 항공 역학적으로 그거를 제어하는 기술 저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원하는 표적에 맞추기 위해서. 그 얘기입니다. 예. 근데 제가 또 공군 조종사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 또 재밌는 에피소드를 또 하나 풀겠습니다. 사실 사장거리가 100km가 아니었어요. 더 멀리 갈 수 있었어요. 왜냐 아까 홍표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에너지를 속도를 또는 고도를 가지고 활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속도 450나트를 가지고 간다. 그리고 폭탄을 떨어뜨리면 이 속도도 450이에요. 그럼 첫 번째 멀리 어떤 무기 체계든지 거리를 내기 위해서 뭘 하냐면 속도를 가지고 고도를 취하는 역할을 합니다. 멀리 가기 위해서. 그래서 글라이드 패스를 잡으려고 가는 거죠. 예. 그걸 우리가 팝업이라고 해요. 미사일을 쏘면 팝업을 합니다. 멀리 가서 나중에 떨어지면서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똑같은 비슷한 알고리즘이죠.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처음 만드는 거잖아요. 폭탄을 발사했어요. 비행기. 폭탄이 분리됐어요. 얘가 팝업을 해서 비행기 뒤쪽으로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야, 그거 어차피 100km 나왔는데 그냥 수평으로 갑시다. 떨어지면 이제 수평으로 팝업은 안 하고 속도만 줄이면서 이제 활강하는. 그래서 정확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갑자기 위로 날아가면은 깜짝 놀랐죠. 그냥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서 투발한 항공기에 맞을 확률까지 있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거를 진짜. 이제 중요한 게 폭탄을 투발할 때 무조건 중요한 요소가 한 4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safe separation. 항공기와 폭탄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safe separation이 되는데 그냥 떨어지는 폭탄은 무조건 safe separation이 됩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유도가 되니까 놀랬던 거예요. 그 쉬운 일이 아니네요. 진짜. 예, 그래서 초반에 우리 이거를 시험 비행한 조종사 내 친구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근데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 알고리즘 아까 얘가 다 잡아서 100km가 나가는 폭탄이 나왔습니다. 예. 아무튼 엔진도 없는 폭탄이 어떻게 긴 거리를 날아서 목표물에 정확하게 꽂히나 했는데 이런 엄청난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었네요. 기술만 들으면 굉장히 복잡한데 조종은 또 간단하다고 하죠. 네. 이 전투기 조종사 출신이신 아재님이 말로 이 KGB를 한번 움직여 보시죠. KGB 좌측으로 가자, 우측으로 가자, 홍편님한테 가자. 이게 됩니다. 이게. 왜 PDF니까 제가 하고 싶은 요즘 핸드폰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능한 거죠. 농담이고요. 그런 식으로 된다는 아주 쉽게 조종할 일이 없습니다. 위치에 10m, CP 10m 이내로 떨어지기 때문에 조종사한테는 부담이 없는 거죠. 부담이 없다는 것은 임무의 완성도를 높이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기술이라고 봐야죠. 네. KGGB의 구성을 보면 크게 이제 유도 장치하고 날개가 들어있는 비행 키트, 그리고 이 커맨드 앤 컨트롤 해야 되는 명령 통신 장치, 커뮤니케이션 장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그 전에 미션 플래닝 이렇게 기능이 들어갑니다. 미션 플래닝은 어떻게든 조종사가 어떻게 하겠다, 뭐 위협을 보고 어떻게 하는 그런 장비라고 볼 수 있고 거의 PDF 장비로 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운영 방식을 보면 1차로는 타격을 해야 될 표적이 결정되면 투하 가능한 거리까지 경로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다 못 드리겠지만 PDF에 그게 시연이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고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거를 보고서 임무계획 장비를 보고서 우리가 어떤 루트로 어떻게 들어가서 항공망을 어떻게 무력화하고 어디로 가자. 이런 거를 플래닝을 넣죠. 그리고서는 KG집에 장착된 코드. 아까 항제밍이 있다고 했죠. 예. 군사용 P 코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높고 저게 GPS 제머에 강합니다. 그래서 P 코드를 사용해서 쓰는 GPS 코드를 입력을 합니다. 그 표적 데이터를 보겠죠. 그리고 KGGB가 원하는 레인지에 들어왔을 때 조종사가 투하를 하면 팝업은 안 하고 쭉 가면서 그 거리까지 활강을 하게 되는데 이때 폭탄을 투하하게 되면 링이 빠지면서 날개가 이렇게 착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활강을 하게 되는 거죠. 세이프 세퍼레이션 이후에 날개를 펴서 날아가게 됩니다.
이제 다시 메커니즘을 보면 투하가 됐을 때 자세 컨트롤을 먼저 폭탄이 해야 됩니다. 세이프 세퍼레이션을 위해서 컨트롤이 되도록 날개가 슬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 V1 로켓이 되겠죠. 네. 그래서 초음속, 천음속 이렇게 막 속도가 늘어나니까 삼각날개처럼 뒤쪽으로 스윗백처럼 이렇게 날개가 계산이 돼요. 예. 그리고 이후에는 기체가 아까 얘기했죠. 떠오르면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알고리즘으로 잡아놔서 전기적 그리고 일렉트로닉 전자적 알고리즘으로 수평으로 내게. 그 이외에는 배터리에 의해서 조종면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도록 조종을 하게 합니다. 왜? 바람이 3만 피트, 1만 피트 바람이 막 돌아요. 그 조종을 해야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알고리즘이 들어가고 이걸 하는 게 이제 모터가 들어가 있죠. 예.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제어를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표적에 계속 갈 수 있도록.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우리가 이거를 또 Fire and Forget이라고 하는데 사실 Fire and Forget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액티브적인 건 아닌데 이걸 개발하고 스마트하게 하다 보니 Fire and Forget이 된 거죠. 발사 후 조종사는 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나오면 됩니다. 왜냐고? 3.14 파이를 얘를 계산하면서 나가거든요. 그럼 우리 정찰 자산들이 나중에 타격됐습니다. 확인하는 거죠. 그런 알고리즘으로 뭐 가는 겁니다. 예, 이처럼 혼자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좀 멍청한 폭탄에 옷 이런 망토라고 할까 뭐 하나 입혔을 뿐인데 세상에서 똑똑한 유도 폭탄으로 순식간에 변신했네요. 저는 갑자기 그게 생각납니다. 영화 어벤져스. 예. 쫙 펠콘 날개가 펼쳐지는. 그렇죠, 그렇죠. 예. 막 다이바다 쫙 하면서 날르면서 전투를 하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옷이 날개네요, 진짜. 와. 이거 500파운드짜리로 만들었잖아요. 초기에 만들 때는 이게 500파운드짜리가 아니라 500에서 1000파운드. 그래서 그런지 혹자들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500파운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500파운드가 약한지 강한지 잘 모르잖아요. 비교 대상이 좀 필요한데. 참고로 이게 155mm 고폭탄이 30kg 정도? 그 정도 하는데 지금 227kg면 당장 그 무게만으로 봐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포병 근데 문제는 155mm 포탄 한 방만 빵 터져도 정말 보는 사람들 어이쿠 하는데 그거보다 안에 들어가는 작약의 양이나 이런 것도 훨씬 많고 실제로 폭격할 때 터지는 걸 보면은 야 이거 150mm 고폭탄은 애들 장난이구나 약간 가장을 하자면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 폭발력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이게 일반 포병 화력과 조금 다른 게 500파운드짜리가 떨어졌을 때 좌우측 2500피트의 살상 반경이 나오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직접 맞은 살상 반경이고 그 이후에 공군의 폭탄이 무서운 이유는 떨어지자마자 이 충격파가 초음속으로 퍼집니다. 그렇죠. 2차 데미지는 거기에서 직접 하기 위해 충격파에 의해서 사람들이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운동 에너지가 속도로 내려지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두 개 상중점에서 파괴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건물들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그 화력 시범 가끔 하잖아요. 예. 그때 보면은 포탄을 떨어질 때는 그냥 포탄이 터졌구나 하는데 폭탄이 떨어질 때는 그렇죠. 예. 충격파가 그렇죠. 그 먼 거리에서 살짝 느껴져요. 보시면 화력 시범 폭탄 막 쏘면 와 멋있다 하다 공군 딱 하면 사람들이 얼른 이거 충격파가 다들 오거든요. 그렇죠. 그 킬로미터 단위인데 거리가 그래도 그게 살짝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이제 화력이 500파운드가 일반 뭐 수치적으로 50파운드의 10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예. 또 이렇게 얘기해봤는데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잖아요. 그렇죠. 이 KGB가 어떻게 수출을 되고 했는지 예. 궁금합니다. 이 KGB 얘기를 수출 빼놓을 수가 없죠. 네. 먼저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에 158을 150발이요. 첫 번째로 수출을 했습니다. 헐. 그리고 2022년에 태국에 20발. 이게 2022년 9월 5일에 태국에서 T-50 TH에 탑재할 용도로 KGB 도입을 발표했고 그리고 2023년 10월 30일에 F-16AB MLU형에서 투하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태국의 F-16에 굳이 뭐 인티그레이션 작업을 했다 그런 얘기가 없었지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달고 투하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수출 가능 국가로 폴란드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FA-50 전투기 폴란드가 도입했죠. 이것의 무장 강화를 위해서 KGB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하죠. 구매가 확정되면 세 번째 도입국이 됩니다. 네.
이게 폴란드가 우리의 FA50 게필러 버전을 사갔잖아요. 그렇죠. 이제 문제가 플랫폼이 대한민국 거다 보니 미국의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이런 거 다 알고 싶지만 아까 KGGB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인티그레이션 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중요한 거는 미국 비행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인티그레이션 비용도 있지만 그걸 해야 하는 과정이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KGGB를 도입을 한다면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기대되는 나라 중 하나 콜롬비아인데요.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콜롬비아에 방산 품목 수출 제재를 단행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미국 무기 의존도가 높던 콜롬비아는 비상이 걸렸겠죠. 그런데 이 국내 기업 중에 가장 먼저 콜롬비아 시장을 선점한 곳이 바로 LIG 넥스원입니다. LIG 넥스원은 2011년 국내 방산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콜롬비아에 현지 사무소를 열어가지고 중남미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콜롬비아 공군은 기존 전투기들이 항공전제 장비를 개조하지 않고 그대로 장착할 수 있는 이 KGGB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죠. 또한 콜롬비아는 경공격기인 FA-50의 잠재적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아직 계약에 이르진 못했지만 우리 방위사업청과 콜롬비아 항공우주군이 지난해 2월 군용항공기 가망인증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해 FA-50 도입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직 수출의 규모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개 다른 분야에서는 이거 대단한 성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중동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동 사람들은 재밌는 게 어느 나라가 그걸 구매를 하게 되면 네. 좋아 안 좋아 그리고 파급 효과가 납니다. 옆 나라로. 그 나라끼리 이렇게 뭉치는 그런 형제가 있어서 좋아 안 좋아 하고 그렇게 갑니다. KGGB 중동에 두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수출한 비행기가 있는 태국, 폴란드 그리고 없지만 잠재적인 고객인 콜롬비아까지 개인적으로는 잘하면은 나름 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제 재래식 폭탄에 달 수 있는 것도 있지. 또 무엇보다도 따로 통합 비용을, 그러니까 통합 공정과 비용이 필요 없이 그냥 뭐든 달면 된다. 이거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500파운드 폭탄 같은 경우는 현재 나름 공격을 할 수 있는 날개 달린 것들 중에 못 닿는 게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진짜. 그렇죠. 하다못해 진짜 터보 프로 공격기조차도 다 달 수 있으니까 네. 정말 외연 확장성이 굉장히 높죠. 거기다 가격도 성능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싸죠. 그러니까 가성비만 봐도 먹고 들어가는 무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우디에 땅굴 없어요. 없죠. 거기 뭐 1000파운드, 2000파운드 페네트레이션 뭐 벙커버스터 뭐 핵시설 말고는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500파운드짜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수출해서 싸고 정확도 있고 홍표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 그렇죠. 규모나 이런 쪽 봤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KGGB의 개량형도 계속 연구되고 발전되고 있다니까 수출 효자 품목에 이름을 올릴 날도 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게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잠깐 얘기해 보죠. 개량을 통해 다양한 전술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는 다목적 유도 폭탄으로 발전할 거라고 하고 있고요. 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진행 중인 정전탄, 한마디로 정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탄수섬유 자탄을 장착한 확산탄으로 적 전력망을 마비시키는 그런 비살상 무기인데, 암흑탄. 예, 이것도 2025년까지는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스원은 이 KGGB를 항공기뢰로 개조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뢰요. 그렇죠. 폭탄 대신 기뢰를 달고 바다에서 원하는 데 딱 날아가서 툭 떨구고 가는, 한마디로 배나 비행기가 직접 갈 거 없이 멀리서 기뢰를 떨구는 이런 무서운 무기로 개발하겠다 이런 거죠. 또한 이 KGGB는 한국형 전투기 KF-21에도 탑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KF-21은 당연히 뭐든 달 수 있지만 KF-21에는 KGGB 전용의 통신 장비를 내장할 걸로 해서 LIG 넥슨에서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KIU, 즉 KGGB 인터페이스 유닛이라고 하는데요. 이 KIU는 무선 통신을 통해서 최대 4발의 KGGB를 제어할 수 있게 이렇게 설계됐다고 합니다. 따로 패드가 없이 하겠다는? 그렇죠. 그렇죠. LIG 넥슨의 관계자는 이 KIU 장비를 향후 FA-50에도 통합해서 KF-21과 마찬가지로 통합 임무 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박입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 현재 개발 중인 KGGB 개량형은
이동 표적 타격을 위한 탐색기와 조종부가 추가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면 한국은 그 미국의 퀵싱크라고 하는 폭탄이 있는데 비교를 했을 때 사거리가 3배, 근데 가격이 절반. 이거 가성비 있겠죠. 퀵싱크의 대함 공격 능력까지 갖춘 제이된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 같은 장거리 대함 유도 폭탄의 능력은 KGB는 물론 이를 주력 공격 무장으로 운영할 수 있는 FA-50 새로운 세일즈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한국형 GPS 유도 폭탄 KGB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멋진 K 무기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대한민국이 세계 4대 방산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